이제 우리 학교 교목실 요 정도 내용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 경천 애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정문에 들어오면 큰 돌에 써 있죠. 경천 애인. 우리 학교 근간이고요. 또 이 근간을 가지고 예배가 매주 진행이 됩니다. 목요 예배인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 강당에 모여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만, 일단은 온라인으로 여러분 교실에서 혹은 그 원격 수업일 때는 가정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여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런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좋은 성품학교라고 해서 교육을 특색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성으로 세상을 품는 하나님 육성을 위해서 매일 아침 여러분 경건회 때 읽는 내용이죠. 그리고 돌봄은 교목실 이따가 위치를 알려드릴 텐데요.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기독 명문 사학으로서 활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품교육을 합니다. 학생 사역은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정신, 나눔과 배려, 사랑을 가지고 진행하고요. 매주 목요일 7교시에, 내일이죠,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예배 행사들이 많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 그리고 학생 기도회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지만 지역 교회 한번 이렇게 체험 활동처럼 나가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네, 이건 코로나 이전에 찍은 사진들인데 외부에서 초청 예배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아래 학생들이 체육복 입고 있는 모습 있죠. 세족식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 반별로 반 특색을 살려서 합창제, 그리고 골든벨, 그리고 감사엽서전 등을 함께 진행을 합니다. 특별히 작년 그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학생들이 원격으로 하지 않고 만나서 쓰고 했는데, 작년에는 온라인상으로 올린 내용인데요. 여러분 학교 홈페이지에 그 앨범에 보시면 작년 2020년 감사엽서전 내용이 깨알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아침 경건에 되게 낯설죠. 많은 학생들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냥 아침에 좋은 시간 축복해주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특별히 신앙이 있는 친구들은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믿는 선생님들이 대다수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축복하면서 시작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아침 경건의 시간이고요. 아침 경건의 시간에는 12가지 좋은 성품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점심시간에 우리들의 점심기도회에서 이 멀티실, 특별동의 1층에 이 멀티실에서 기도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아직 나눠드리진 않았는데요. 쉬운 성경, 그래서 3년 동안 아침 경건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할 때 쓸 수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2만 원이 넘는 성경인데 13대 총동문회에서 기부를 해주시고 또 학교에서 지원을 해서 무상으로 나눠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쓰시면 되고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성경하고 좀 달라요. 내용이 요즘 언어로 되어 있는, 여러분 아침 경건에 읽는 그 성경이 바로 쉬운 성경인데요.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고백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에서 아침마다 서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좀 변화되는, 그렇게 움직이는 학교 생활을 해야겠다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좋은 성품학교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죠. 3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순종, 책임감, 기쁨, 창의성.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때 내용이 12가지 내용이 반복이 이게 달라지면서 분기별로 진행이 되는데, 1년이 끝날 때쯤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 1년차 4가지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에세이 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인데요. 각 교실로 한 권씩 배부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선배들이 이 좋은 성품 학교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내고 또 상도 받고요. 또 그걸 함께 나누는 책자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요. 우리 학교는 특별히 하남 인재상이라고 또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실 텐데 거기에 또 이 인성 부분에 또 성품 에세이를 제출하는 거 그리고 점심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목실에서는 장학생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각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그 기준을 정해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이제 공부 잘하는 성적 장학금과는 조금 별개로 진행되는 교목실에서 진행하는 장학금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 학교는요, 지금 함께 정윤교회라고 하는 강당을 지금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파트너십을 가지고 정윤교회에서 교목실을 지원해 주시는 그 지원금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아주 풍족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잖아요. 인권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종교가 달라요. 나는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예배 나는 절대 난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혹은 이렇게 예배 아직 드려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혹시 여러분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증상이 있다. 그래서 행사 참여가 어렵다 그러면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도 얘기해 주시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 예배 아침 경건을 하면서 단 한 명도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도저히 참석 못하겠다 얘기했던 학생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학생이 있다면 꼭 담임 선생님께 조용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장, 교감 선생님과 저와 의견을 수용하면서 어떻게 할지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중요한 광고인데요. 우리가 매주 목요일에 예배가 있어요. 근데 이 예배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 그리고 악기, 엔지니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규 동아리를 모집을 합니다. 좀 마음이 있는 학생들은 교목실에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CCM 곡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현재 지금 2학년은 드럼이 없어요. 그래서 1학년에 과연 드럼이 있을지 또 기타, 신디, 또 싱어, 엔지니어 이렇게 모집을 하니까 꼭 말씀을 해주시고 정규 동아리 신청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신청을 하시면 소정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뽑지는 않았겠지만 각 반에서 선교부장을 한 명씩 선출을 합니다. 아침 경원에 그다음에 학교의 여러 가지 행사 조금 안내해 드렸죠. 그런 것들을 리드하는 리더를 뽑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혹은 다닌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좀 자원해서 좀 여러분 학교 생활 가운데 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목실에서 진행하는 일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자, 교목실 위치 여러분 식사하시고 본관 아침에 발의를 체크하고 그 나가는 그 앞에 중간에 건물 있죠. 본관과 여러분 1학년동 가운데 그 건물 문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저 화살표 문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교목실 명패가 보일 겁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상담도 언제든지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 카톡에 1:1 오픈 채팅방에 하나한국 교목실 치시면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으로 저에게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편안하게 교목실에 직접 찾아오셔도 되고 또 온라인상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3년 동안 학교 생활하시면서 정말 즐거운 미션스쿨이 생각보다 되게 편안하고 또 많은 행사를 하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구나 알고 또 함께 즐기고 누리고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교실이지만.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무부 조태봉 부장 선생님께서
오리엔테이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뵙고 오늘 또 뵙게 되네요. 교문기획부 전달 사항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등교 시간이 중학교 때에는 아마 9시까지로 되어 있을 텐데 저희 학교는 8시까지 오셔야 되고 8시 10분부터 학교 공식적인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시 10분 이후로 교실에 들어오게 되면 지각 처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표에는 지금 4교시를 마치고 중식이 되어 있는데 1학년은 3교시 마치고 지금 먹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7교시까지로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는데 7교시를 마치게 되면 4시 10분이 됩니다. 그 이후에 종례하고 방과 후 활동 및 석식 자기주도 학습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이 부분인데요. 내신 등급은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됩니다. 우리 1학년 학생이 지금 267명이 입학을 했는데 앞으로 4명이 더 충원이 되면 271명이 1학년 정원이 되겠습니다. 270명으로 가정했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3등급까지면 이제 62등까지면 3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나 3등급 안에 들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들 대학 가는 데는 다른 방법으로 또 준비를 해서 가면 되니까 뭐 굳이 3등급 안에 못 들었다 손치더라도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출석 관리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등교 시간은 8시 10분이고 하교 시간은 4시 10분입니다. 요일에 따라 금요일은 아마 1시간이 적기 때문에 좀 일찍 갈 수가 있으나 그 외의 일정은 모두 다 이 시간에 따르게 되는데 4시 10분 이전에 나가게 되면 조퇴가 되거나 아니면 미인정 조퇴가 되겠죠. 결과 처리나 등등이 될 텐데 특히 출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대학 갈 때 이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출결은 3번에 보면 하루에 결과, 조퇴, 지각이 모두 있을 경우 가장 불리한 조항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적으로 결과라고 하면 수업의 3분의 2를 참석하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에는 1시간을 아마 45분 수업을 했을 텐데 고등학교에서는 50분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지금 상황 같은 코로나19의 상황에는 지금 1학년은 이번 주에는 등교 수업을 하지만 다음 주에 아마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격주로 왔다 갔다가 진행이 되는데 원격 수업일 경우에 뭐 지금 파악으로는 그런 학생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원격 수업에 실시간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인터넷이 끊기거나 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못 받게 될 경우에는 빨리 담임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야 해서 다른 과제를 부여받아서 3일 이내에 보충 확인을 한 결과를 교과 담당 선생님에게 확인을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원격 수업은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바로 결과 처리가 바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등등의 사유로 실시간 수업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교과 담당 선생님에게 수업 내용을 보충 내용을 받아서 보충 학습을 하면 3일 이내에 출석 확인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올해 1학기, 2학기 지필평가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1차 지필이 2차 지필로 나누어지게 되고 1차 지필은 4일간을 보고 2차 지필은 5일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시험을 보게 되면 문항 이의 신청이나 성적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잘못되었다
또는 제 점수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문학 및 성적 이의 신청 양식을 올려놓을 겁니다. 그 양식을 다운을 받아서 기록해 가지고 교무기획부로 가지고 오면 정상적인 회의를 해서 정당한 결정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인데요. 이게 우리 학생들 또 작년에도 꽤 많이 사용했는데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이 되면서 연 20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만 20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교장선생님의 허가가 반드시 난 이후에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일부터 체험학습인데 오늘 신청서 내는 학생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안 됩니다. 사전에 다 허가를 받고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험학습을 가기 전에 신청서를 냈다 손치더라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 이 체험학습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은 가족 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은 그럴 리가 없겠으나 일부 타 학교에서는 다르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나중에 밝혀질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년 내에 내내 교회 체험학습을 쓸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 불가 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신입생 1학년 같은 경우에 저는 입학식 때 체험학습을 쓰겠다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 또 이제 우리 학교 개교기념일은 3월 18일인데 3월 18일 날은 개교기념일 행사가 있어요. 근데 개교기념일 행사가 있는데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쓰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필고사 기간에 예를 들어서요. 지필고사가 3월 4일 날 끝난다고 쳐요. 그러면 집에서 물론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3월 4일 날 시험 끝나고 바로 가족여행을 계획을 해서 가족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성적 이의 신청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적 이의 신청은 보통은 시험이 끝나고 5일까지입니다. 일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간은 체험학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선생님 저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저는 내신에 별 상관이 없는 학생이고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저는 관계없으니까 체험학습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다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돼요.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미인정 결석 처리를 받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미인정 결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나 미인정 결석하면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가 됩니다. 사유가. 그래서 이 기간에는 안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 1학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졸업 일주일 전까지만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고요. 우리 1학년들 이거 담임선생님한테 아마 다 소개를 받으시겠지만 우리 오늘 밥 먹었던 건물 1층을 도면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식당, 행정실, 보건실, 도서관. 많이 가야 될 곳이 아마 도서관인 것 같은데요.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학교는 가급뿐만 아니라 타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종이로 가정통신문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는 하나민 리로스쿨로 대체를 하게 되는데 아마 가입 방법은 아마 다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대로 가입을 하시면 이 리로스쿨 안으로 리로스쿨로 우리 학교의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대회 행사, 과목 안내 신청, 가정통신문 조회, 성적조 여기에서 성적도 조회가 다 돼요.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신청, 수행평가 과제 제출, 급식 신청, 동아리 모든 것이 다 하나민 리로스쿨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꼭 가입을 해 주셔야 되고 부모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후원이 여기에 가입을 하면 성적 다 조회가 되고, 이게 누적이 성적이 되기 때문에 누적으로 성적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나머지 사항은 기회가 될 때마다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5교시 마지막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융합정보부 변철한 부장 선생님께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고등학교 융합정보부 부장 변철환입니다. 인사 안 보이는 거죠? 참. 여기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합니다. 인사 다시 올릴게요. 예, 저는 변철환이고요.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오전에 1반하고 2반하고 제가 수업을 해서 만났었죠. 1반, 2반, 우리는 자, 1반이 더 소리가 큰지 2반이 더 소리가 큰지 확인해 볼까요? 바로 옆반이니까 다 들리시죠? 자, 1반, 2반. 네, 감사합니다. 한양고등학교 융합정보부에서는 영재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 목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과학에 관련된 대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날 행사를 2학기에 준비하고 있고요. 융합진로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환경에 관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한양고 영재학급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고1, 2 학생을 구분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1학년에서 20명입니다. 수학 융합으로 10명, 인문사회로 10명입니다.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2학년 쪽은. 그래서 총 40명인데 수업은 수학 1, 2학년, 인문사회 1, 2학년 이렇게 구분돼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강의 시간은 수요일 날 방과 후 시간,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 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시간을 연속으로 이제 수업을 듣게 되시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원격 수업으로도 진행된 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정에, 그러니까 수요일과 토요일 일정에 자기가 여유가 있다, 그리고 이 강의를 꼭 듣겠다 하는 친구들은 다음 주까지 지원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개설 강좌 및 차시는 조금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72시간, 그러니까 72시간을 지금 운영할 예정이고요. 지금 작년 기준 내용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2020학년도죠. 작년에는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컴퓨터 활용하고 일반 교과, 수학은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에 해당되고요. 인문사회는 국어하고 사회 과목들, 윤리, 일반사회, 지리, 역사 이렇게 해당이 될 겁니다. 컴퓨터 쪽은 3D 모델링, 코딩 내용 포함한 3D 모델링 과제, 수업 내용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너무 공부만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술 분야, 음악하고 미술 분야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학기, 2학기 다 합쳐서 72시간, 72시간을 이렇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2021학년도고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건 2020학년도, 작년도 얘기입니다. 영재학급은 여러분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수강료를 내야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12만 원 정도 돈이 나갔었는데요. 금년에도 이 정도는 나갈 것 같습니다. 22만 원은 수업을, 이 강의를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선생님들 지도비도 드리고요. 학교에서 물품을 사야 될 때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전액 학생들의 돈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외부에서 오는 지원금을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 수업 방식, 교과 총 시수는 작년과 비슷하게 운영될 예정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입 영재 교육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을 해야 됩니다. GED 시스템이라는 곳에다가 3월 11일까지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 27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시험에 대한 건 접수가 끝나고 나면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ED를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야겠죠.
이거는 학교 홈페이지, 하나미는 여러분들 아직 접속을 못했었을 때 2월 달에 학교 홈페이지에 지금 이 해당 가정통신문이 올려져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서 작성을 하시고요.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한양고등학교입니다. 1반 어느 학교라고? 2반 사진을 등록해야 돼 말아야 돼? 네. 지원 과정이 우리 학교 두 가지 있습니다. 수학 융합하고요. 인문사회가 있습니다. 수학 융합하고 인문사회 둘 중에 하나를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따로따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문사회 쪽이 더 관심이 있다 하는 친구는 인문사회 쪽으로 지원하시고요. 수학 쪽에 관심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수학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감일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건 컴퓨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지원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원 상황을 꼭 확인하시고요. 지원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선발고사는 3월 27일 9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오전, 오후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지금 되도록 오전 9시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오실 때 꼭 수험표 출력해 오시고요.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내상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조금 전에 그 영재학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년에는 생활기록부의 영재학급에서 활동했던 거는 기록은 해 드리는데 대입으로는 대학교에는 보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교과 세특에다가 포함시켜서 아니면 개인별 세특에다 포함시켜서 활동했던 걸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그런 게 꺼리하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일반 2반에 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학교 종합전형은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얼마나 재미있게 즐기고 살아냈느냐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 특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교내상 같은 경우 융합 UCC 대회라든지 토론대회, 논술대회, 창의구조물 대회,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실험대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수상 경력에 안 나오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회 참여하면서 나의 능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나의 관심사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의 날 행사 2학기 10월쯤에 좀 준비가 되고 있고요. 융합 진로 강좌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사실은 그 전에 어른들이 판단하시는 것처럼 문과, 이과를 좀 구분해서 공부를 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이 중에서 나한테 맞는 분야가 어떤 것이냐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 선배들 평가는 내가 이과라고 생각했는데 문과 쪽에서의 성향도 필요하구나.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 성향이죠. 인문학적 성향도 필요하구나. 인문학, 문과라고 생각하더라도 수학이나 과학적 배경이 없으면 경영 문제가 있죠. 회사를 경영하는데 그쪽 아이디어가 없으면 활용을 못하는 거니까요. 경제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돌아가는, 특히 과학 발전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의학 발전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알아야 그런 계산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진로를 융합하는 그런 강좌들을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교육이나 환경교육은 수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일정은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아까 교무기획부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리로스쿨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인습학을 축하드리고요. 창체진로부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창체진로부는 여기 나와 있는 학생생활기록부가 교과와 비교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비교과를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성적을 잘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비교과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창체 진로부 역할이 여기 앞에 글자를 따서 자동, 봉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하게 될 거고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먼저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 생활기록부에서 자율활동이 들어가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 내용상 학급활동, 각 학급에서 어떤 역할을 여러분들이 했는지 이걸 담임선생님들이 생활기록부에 쓰실 거예요. 학급활동들을 하실 때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담임선생님 눈에 안 띄게 하지 마시고 담임선생님 눈에 띄게 활동을 하시면 선생님께서 이런 활동들을 학생이 했구나라고 해서 적어주실 거고요. 자율활동에는 주 1회 전체 예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육활동이라든가 수련활동 등들이 모두 자율활동입니다. 이 자율활동들은 각각 부서에서 각각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창체 진로부에서 중요시하게 하는 것 중에 이 자율활동은 담임선생님들 위주로 하시는 거고 동아리 활동부터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을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정규 동아리라는 게 있고 자율 동아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먼저 교육과정에 따른 동아리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교육과정에 따른 동아리 활동은 정규 동아리라고 이름 붙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꼭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모두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규 동아리는 각 선생님들별로 동아리를 만들 거고요. 동아리 만들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신청해서 그 중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계획도 또한 동아리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율 동아리가 있는데 자율 동아리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시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자율 동아리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정규 동아리 외에 여러분들끼리 하고 싶은 또는 선생님들이 꼭 학생들과 함께 하고 싶은 동아리들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활동하는 동아리인데 이거는 학생 한 명당 하나씩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율 동아리 이렇게 동아리 활동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규 동아리를 중심으로 동아리 발표회 그리고 학교 축제 요거를 정윤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동아리 활동을 위주로 이 학교 축제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봉사활동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가 지금 2021년도인데 2021년도에 대학을 입학하는 3학년 학생들이 2022학년도 대입이에요. 그리고 지금 2학년들이 2023년도 대입이고 여러분들 2024년도 대입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대입에는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이 되는데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릴 건데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단체 봉사활동으로 학교 그 봉사활동 소양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봉사활동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 할 거고요. 지역사회 연계 봉사활동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11월 달에 진행하는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지역 사회에서 이 사회에 있는 단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셔도 되고 생활기록부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게 봉사활동 실적이 대입에 전송이 되지 않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실 때는 1365 자원봉사 포털을 이용해서 거기 있는 봉사활동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 하루에 여러분들은 그 일반적인 노동자처럼 8시간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7교시 수업이 있는 경우는 1시간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고요. 6교시까지 수업이 있는 금요일 같은 경우는 2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은 수업이 없는 경우에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랑은 똑같습니다. 다음 진로 활동이 있는데요.
우리 진로 활동은 1학년들은 1시간씩 진로 활동 수업이 있습니다. 진로 수업이 있습니다. 진로 수업은 1학년 김윤희 선생님께서 지도를 하실 거고요. 김윤희 선생님은 1학년 건물 1층에 입구 쪽에 1층 진로 상담실이라고 거기에 선생님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1시간씩 진로 활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활동들로 대학 학과 탐방이라고 대학생들이 직접 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고 싶은 그 과에 가서 그 과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또 전문 직업인 특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 직업을 가진 분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직업 특강을 듣게 됩니다. 또 테마별 진로 체험이라는 것을 올해 실시하고 있는데요. 5월, 7월, 10월에 이거는 희망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받아서 이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연결해서 하남시 직업탐구센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맞는 직업 탐색을 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희망을 해서 할 겁니다. 이거는 시험이 끝나는 토요일 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미리 신청해서 여러분들이 진로 활동을 할 거고요. 이 진로 활동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여기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나의 꿈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내가 학교 생활을 할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로 활동 수업 시간과 여러 가지 대학 탐방이라든가 전문 직업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직업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테마별 진로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익힐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1학년들은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그것도 진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진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 네 가지를 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고요. 이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생활기록부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상체 진로부였고 세세한 내용들은 그 상황마다 하나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창체 진로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PPT 좀 띄워주세요. 예, 바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연구부 박성기 부장 선생님께서 오리엔테이션 해 주시겠습니다. 카메라로 잠깐만 좀 전환해 주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남고등학교에서 역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기라고 합니다. 원래대로 아직 저 띄워주세요. 원래대로라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간에서 모여서 좀 얼굴을 맞대고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 같아요. 그래도 교실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처음 봤는데 마스크를 쓰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 얼굴은 짧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해왔지만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와서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궁금증이 있다 그러면 어떤 선생님께 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교육연구부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출발,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지구상에 약 70억의 사람들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70억 사람 중에서 여러분과 나는 아주 드문 희귀한 경쟁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하남고등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교육연구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다양한 업무를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교육연구부에서 하는 일은 첫 번째, 무엇보다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4번 시험을 치르죠. 아까 창의체험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생활기록부에는 크게 교과, 비교과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교과의 가장 상당 부분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1학기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2학기 1차 지필평가, 2학기 2차 지필평가. 기간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차 지필평가는 4월 26일, 26, 27, 28, 29 4일 동안 봐요. 그리고 기말고사 2차 지필평가는 6월 30, 그 다음에 수, 목, 금, 토, 일 쉬고요. 월, 화 해서 쭉 보는데, 중요한 거는 요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행 일반적으로 모든 과목이 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를 때 보통 1차 지필평가는 전체 성적의 한 30%, 2차 지필평가는 전체 성적의 한 30%, 그리고 수행평가 40%가 일반적인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어가는 수업 선생님들께서 우리는 1시간 수업한다, 2시간 수업한다, 3시간 수업한다.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원격 비대면 수업이 많기 때문에 이 틀을 가지고 가되 각 과목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지만 7월 7일 그리고 한 번 더 11월 24일, 이건 뭐냐면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학 능력 시험에서 여러분들 배우는 과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비 수학 능력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 능력 시험장에 가게 되면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탐구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한 연습을 한번 해본다. 이러한 시험 일정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자, 잘 보세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남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는 OMR 카드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맨 위에 하남고등학교가 있고요. 2021학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 몇 월, 며칠, 과목, 이름, 그 밑에 보세요. 반, 몇 학년, 몇 반, 몇 본, 학년, 반, 번호, 이름을 쓰는데, 잘 들어. 학년, 반, 번호, 이름 쓰는데 여기에 모 학생 3학년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는 웃고 있는데, 설마 나는 아니겠지. 아니야. 여기에 분명히 3학년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당장 여러분들 3월 5일 금요일 날 시험 치르죠. 반드시 1학년 몇 반, 그리고 이번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쪽 서술형 답안은 지필평가에서 서술형 답안, 쉽게 말해서 쓰는 답안을 쓰는 거야. 근데
제발 부탁인데 또박또박 여러분들 중학교 때 물론 시험을 많이 치렀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아직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 크게 알 수 있게. 그리고 맨 마지막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본 결과를 내가 답안을 잘 썼나? 그리고 쓴 답안지에 대해서 과연 선생님들은 정답을 어떻게 채점했나? 라는 내용들을 선생님들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를 때 그쵸? 다시 한번 내가 1학년 몇 반, 몇 번인가 확실히 쓰시고 지필평가 이번 3월 5일 날 보는 시험은 없어요. 나중에 지필평가 볼 때 답안지 제발 부탁인데 크고 또박또박 알 수 있게 글씨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험지는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볼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시험지를 보고 그 양식에 따라 여러분들이 작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아는 게 많아도 정확한 위치에다가 그걸 못하면 안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그죠? 3월 5일 날 1교시, 2교시, 3교시 여러분들 입학한 다음에 우리 학교 처음 오리엔테이션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방학 동안 중학교 3학년 전 과정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복습한 내용에 대해서 1학년 1교시, 2교시, 3교시 국어, 수학, 영어 시험 시간은 50분입니다. 50분 시간 여러분들 확보해 드릴 테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는구나. 예, 저 좀 붙여주십시오. 예,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는구나. 그렇죠 해서 좋은 결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교육연구부에서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들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육연구부를 포함해서 물론 학교 생활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 담임선생님이시지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즐겁고 아름답고 보람있는 학교생활 좋은 추억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남고등학교 49회 입학생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6교시 마지막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예체능부 정봉교 부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카메라로 전화 주세요. 네,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체능부장 정봉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체능부는 우리 하남고등학교에서 음악, 미술, 체육, 보건을 담당합니다. 자, 저는요 참고로 음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21년도 예체능부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술 동아리 업무입니다. 우리 예술 동아리는 관현악부, 합창단, 전통예술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 관련 동아리가 있고요.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스포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작년도에 코로나로 운동을 많이 못해서 비만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 교실도 운영합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 행사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교직원 체육 연수 및 또 우리 학생 체육 대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우리 부서의 가장 큰 업무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 계시는 보건선생님께서 업무가 굉장히 아주 바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마다 등교하실 때 발열 체크하고 또 점심시간에 발열 체크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을 처리하시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내에서 감염병을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올 2021년도에도 예체능 업무와 또 여기에 보건 업무가 아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자, 예체능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부터 아침 등교 발열 체크, 점심 식사 발열 체크 등 다양한 영역의 학교 생활 방역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체육, 예술, 보건 활동을 통한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술 업무는 부장교사인 정봉교 제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 업무는 체육 선생님이 세 분 계십니다. 신홍규 선생님, 이상호 선생님, 이영지 선생님이 계시고요. 또 보건 업무는 최란 선생님께서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체육복에 관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체육복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체육복 사이즈를 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달 내에 체육복이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도록 우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또 우리 예체능부 체육팀에서는 교육과정 외에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하지 않지만은 가능하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나는 주말 프로그램,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토요일에 실시하는 배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조금 있으면은 실시하게 되면은 희망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보건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남고등학교 보건교사 최란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지금은 이 보건실 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별로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도 중학교 때도 보건실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3월 1일까지의 기억은 모두 지우시고 여러분이 하남고등학교 가족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규칙이나 질서를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남고등학교는 우리 학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학교는 보건실이요, 본관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때 급식실을 가시면서 보면 1층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시간은 아침에 8시 20분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종료할 때까지 보건실 방문을 할 때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실에 들어올 때는 먼저 손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만 보건실을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도움이 필요한 환자 본인만 보건실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따라왔을 경우에 밖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실에서
너무 아프면 1시간 정도 쉴 수는 있는데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쉬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실에서 교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소화제 말고 다른 코로나 관련된 그런 약을 여러분이 요구하시면 학교에서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 여러분들은 선별진료소를 가시거나 집에 가서 좀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이제 보건실 이용 방법 쭉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이고요.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자, 출혈이나 크게 다쳤거나 자, 이럴 때 갑자기 코피가 막 난다. 또 토하거나 설사를 동반한 복통이 너무 심하다. 이럴 때는 얼른 수업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보건실에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냐면 자, 다리를 다쳤거나 어디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친구가 갑자기 의식이 없다. 이럴 때는 억지로 친구를 끌고 보건실로 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대기하면서 보건 선생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건실을 이용할 때는 요양 절차가 있는데요. 수업 시간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께 허락을 받으시고 보건실에 오시면 요양증을 써드립니다. 그 요양증을 받아서 이제 제출하시고 그래야 1시간 동안 여러분이 보건실에서 쉬고 그것이 결과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유념하시고요. 1시간 쉬었는데 더 나아지지 않았다 증상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곧바로 병원에 가시거나 집에 가서 안정을 취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새 학기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조사서랑 응급처치 동의서 뭐 이런 거를 내드렸는데 가정통신문으로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해서 자기가 질병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또 미세먼지 고위험군인 학생들은 이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을 한 번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학교에 못 오겠다 할 때 이것이 결석 처리를 하지 않는 출석 인정의 서류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3월 10일까지는 담임 선생님들께 해당 학생들은 이 진단서와 소견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안 끝났는데 혹시 선별진료소에 가거나 하는 학생들은 결과를 받을 때까지는 집에서 자가 격리하시고 이런 상황들을 담임 선생님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학생들 위생용품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여학생들 위생용품은 본관 행정실 앞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학생들은 동전을 준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요것들을 좀 지켜주십사 하고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자, 제목이 슬기로운 학교 생활인데요. 그 학교에 오기 전에 아침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다 하고 계시지만 첫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자가 진단을 해 주십시오. 이게 형식적인 것 같지만 내 몸의 상태를 매일매일 체크하고 관리하는 평생의 건강 습관을 기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바로 체크하고 등교 중지인지 아니면 학교에 가도 되는지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등교하기 직전에 교문 앞에 서게 되면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그 시간에 하기 때문에 아마도 앱이 잘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게 좋고 집에서는 이제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선별진료소와 학교에 꼭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오시면 다 잘 지키지만 마스크 당연히 하시고 교실에 가시기 전에 또 급식실에 들어가기 전에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그다음에 자기 책상은 아침에 교실에 들어가서 교실에 있는 소독 티슈와 소독 약을 이용해서 자기 책상과 주변 물건들을 잘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쉬는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창문을 활짝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해주시고
친구들과는 참 잘 안 지켜지지만 최소한 1m 이상의 거리두기를 하고 늘 친구들과 같이 마음은 가까이 하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급식 시간에 잘 하고 있지만 식사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자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이제 집에 갈 때는 마스크를 쓰시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손모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바로 집으로 귀가해서 각자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앞으로 3년 동안 잘 지내야 되는 보건 선생님이니까 언제든지 보건실에 와서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여 주시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공부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교육과정부에서 1학년 학생들한테 안내드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격 수업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과정상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때 선택하게 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 첫 번째 원격 수업 안내를 3월달 기준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3월달에는 현재 여러분들이 등교 수업입니다. 등교 수업은 학교에 나오는 거고요. 원격 수업은 집에서 줌이나 또는 EBS 화상 수업을 통해서 원격으로 수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노란 색깔을 좀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3월 첫째 주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는 여러분들 등교 수업이고요. 다음 주 바로 원격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EBS 4월부터 EBS 화상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준비 과정이 한 달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줌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3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원격 수업,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3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등교 수업, 그리고 그 다음 주인 3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또 원격 수업. 이런 식으로 1학년 2학년하고 1학년 2학년하고 이렇게 교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3월 첫째 주 수업 시간 운영표를 기준으로 잠시 수업 시간에 대한 안내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1교시는 8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30분에 시작하고 20분에 끝나게 됩니다. 2교시는 9시 반부터 10시 20분, 그리고 3교시는 10시 반부터 11시 20분, 그리고 중식, 점심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4교시부터는 거기 시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20분에 시작해서 10분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7교시 4시 10분까지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할 때에는 8시 30분에 줌으로 들어오셔서 한 5분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출석 체크를 진행을 하시겠죠. 그리고 그 시간에 맞게 50분 동안 수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업 시간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을 할 때 과목별 수업 그 담당 선생님의 줌 주소가 그 이름에 지금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여러분들 시간표에 나와 있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선생님을 클릭을 하면 그 줌 수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에 지금 맨 위에 오영주 선생님이 계시죠. 네, 1학년 1교시가 예를 들면 오영주 선생님 국어다. 그럴 경우에 1학년 일반 학생들은 오영주 선생님 이름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활성화가 될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줌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할 때 학교에서 수업하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들어오고 정확하게 휴식 시간 갖고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에 교육과정에서 선택하게 될 그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과정 교과군을 보면요. 맨 왼쪽부터 보세요. 기초 과목이 있고 탐구 과목이 있고 체육 예술 계열이 있고 생활교양 계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여러분들 현재 1학년들이 배우는 공통 과목이죠. 예술, 체육예술, 은미체 포함해서 생활교양 포함해서 지금 빨간색 요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2학년,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될 선택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을 여러분들은 언제 하게 되느냐? 2학년 때 배울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1학년 때 선택을 하고요. 3학년 때 배울 선택 과목 선택은 2학년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1학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보세요. 자, 5월 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교육과정 포럼 주간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개인별로 진로 선택에 따른 그런 과목들을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그 포럼 행사를 주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에 따라서 올바른 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진로에 따른 그런 내가 2학년에 올라가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그 수업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서부터라도 진로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겠죠. 어느 정도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가 2학년에 올라갔을 때 어떤 계열의 어떤 과목을 수강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조금 부모님하고 많은 그 토론과 또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중에 1차 교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7월 중에 기말고사 끝나고 1차 교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진학 시 내년이죠. 해야 될 교과 선택, 사회나 과학과 제2외국어 요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중에 다시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과연 맞는가, 내가 진로에 따라서 제대로 선택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다시 한번 부모님하고 같이 그죠? 그 말씀을 좀 나누셔서 여름방학 동안에 충분히 선택을 다시 협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 선택은 9월 초입니다. 9월 초에 선택 과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교과 선택 때 선택한 과목을 이때 수정을 하게 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9월 초에 이때 선택 과목을 최종 결정하고 이제 교과서 신청하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중에 1대1 방식으로 선택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겠습니다. 1대1로 맞교환할 수 있는, 요거는 그때 가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 1학년 학생들 1학년 하는 생활 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교 생활도 충실히 잘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연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네스코부 이지혜 부장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응원하는 유네스코부 이지혜 선생님입니다. 자, 드림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전에 이종혁 선생님께서 우리 1학년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에 붙이신 이름인데요. 저는 꿈꾸고 자신의 비전을 향한 첫걸음에 걸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이 표현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담임을 맡게 되면요, 항상 친구들과 처음 시간에 이 그림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지금 그림을 잘 보면 아버지는 아이에게 아이야 이리 오렴 하고 두 팔을 벌려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어머니는 이제 처음으로 첫 세상의 첫 걸음마를 떼는 아이를 뒤에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너도 걸을 수 있어,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드디어 첫 발을 떼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에게 안기기 위해서 두 팔을 향해 뻗어 이제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고우의 첫 걸음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저는 바로 교육이 이런 그림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시절 첫 걸음을 떼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진로와 전공 적합성에 맞는 활동들로 채우도록 돕는 그런 교육의 참 의미를 실현하는 부서가 바로 유네스코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부의 활동은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응원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자, 유네스코부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학교의 인문사회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고요. 유네스코 학교 활동, 독서 교육, 민주시민 및 세계시민 교육, 국어사회 외국어과 관련 교육, 그리고 올해는 12개의 교내상과 교내 활동을 운영하고 경천엔 인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은 오늘 크게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도서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안식을 얻는 공간이 바로 도서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도서관 위치는 본관 1층, 보건실 옆, 여러분들이 급식실로 올 때 항상 지나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1학년 학생들 도서관 열람이 가능하고요. 나중에 이제 학생증이 발급이 되어지면 그 이후에는 대출도 가능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도서관에서는 주제별 책 읽기의 날이나 북마스터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지만 매달마다 사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도서 이벤트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입생들을 위해서 자, 지금 이벤트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카카오 채널에 오늘 한양고등학교 도서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벤트에 응모해서 채널 추가 이벤트에 당첨되면 선물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 도서 검색도 할 수 있고요. 또 사서 선생님과 독서 상담도 할 수 있고 희망도서도 신청할 수 있는 등 이런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북마스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는 1년에 2번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주제별 책 읽기의 날을 운영합니다. 이때 학급에 있는 친구들이 책을 잘 읽고 토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북마스터 프로그램인데요. 북마스터 프로그램에 선정된 학생들은 진로 활동에 그 활동이 기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1학년 학생 10반, 한 반에 2명씩 뽑을 예정이니까요. 혹시 자신의 진로나 전공 적합성에 맞는 친구들은 나중에 손을 들어서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도서관에 대한 소개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자, 선생님이 너무 넘겼네요. 네. 자, 두 번째, 하남 경천에인 인재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교훈이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민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민이 되도록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하나민이 되도록 돕는 길잡이가 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하남 경천애인 인재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크게 3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요. 1년 단위로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1학년이니까 올해 하남 믿음 인재 프로그램, 즉 5가지 영역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시면 학기 말에 학교생활 우수자로서의 활동이 학교생활 기록부의 문구로 기록이 되어지고요. 또 선생님이 믿음 배지, 그리고 이수증, 그리고 이제 각인 샤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활동을 응원하는 그런 상품을 주어지게 됩니다. 작년에는 3개 학년 150여 명 중에서 이제 1학년 한 80여 명 정도가 이 기준에 도달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학교생활 우수자로서 인증되고 싶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되는 5가지 영역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좋은 성품의 리더십입니다.
우리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여러분이 정말 남을 섬기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우리 학교가 지도하고 있는데요. 단지 학생회 회장이나 학급 회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품 에세이 공모전에 참여만 해도 좋은 성품의 리더십을 이수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교와 함께하는 자기 주도성인데 사실 지금 적혀 있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저희가 3월 중으로 학교 선생님들과 의논을 해서 새로운 기준을 수정할 예정인데요. 학교와 함께하는 자기 주도성을 인증하는 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을 향해 준비하는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수상이 미반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수정을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전공적 합성에 맞는 대회든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학교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에 참여하면 이 분야도 인증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2학년까지는 교회 봉사활동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2학년은 이 기준으로 나가지만 우리 1학년들은 이번에 교내 봉사활동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도 저희가 기준을 수정 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몇 가지는 좀 수정해서 새로 공지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거는 인문학적 소양과 진로 개발을 위한 독서 활동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제별 독서 2차 시와 여러분 스스로 읽은 독서 기록 8건 이상을 기록하시게 되시면 이 5번도 인증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영역을 도달한 학생에게 저희가 하남사랑 인재 프로그램 이수자로 인증을 하게 되는데요. 자, 물론 아무리 이것들의 인증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학년평가를 통해서 좀 부정적인 학생이라면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하기를 권합니다. 자, 이렇게 1년을 마치고 또 2학년 때 소망인재 프로그램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사랑인재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게 되면 경천애인 인재상이라고 하는 상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자, 우리 1학년 학생들 좀 이 인재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여러분들이 좀 가장 관심 있을 만한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유네스코부에서 진행하는 대회와 활동인데요. 기존에 진행하던 12가지 대회 중에 일부는 활동으로 전환해서 올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역사통일탐구대회. 한때 저희 학교가 2019년에 경기도 대회 1위와 2위를 석권한 대회이고요.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는 이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자, 올해 또한 우리 친구들이 많은 참여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학교를 대표해서 이제 선발된 20명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감통일 인문학 기행 100만 원의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어지는 이 사업에 선정을 해서 학생부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한항구가 자랑하는 모의국제연합 총회인데요. 자, 작년까지는 대회로 진행했는데 올해 1학년을 대상으로는 활동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외에도 자, 토론 배틀. 자, 구토론 대회인데 활동으로 넣기 위해서 올해는 3인 1팀의 토론 배틀로 라운드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앞서 얘기했던 주제별 독서 주간도 주제별 책 읽기의 날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나와 있는 화면에 있는 것들은 다 대회예요. 인문학 축제 10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져서 진행이 되고요. 신청에 의해서 영어 말하기 대회, 100일장 독서 마라톤 대회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상장과 상품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술탐구 활동은 심화탐구 보고서로 자신의 전공적 합성을 보여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2학년은 대회로 진행하지만 1학년은 활동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팀 프로젝트가 가능하다면 모의법정 활동 운영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유네스코부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크게 사행시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강당에, 여러분은 교실에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사행시에 운을 띄워주면 선생님이 뻘쭘하지만 한번 사행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운을 띄워주세요.
유. 자, 유. 당신의 비전이 있는 곳에. 자, 그 다음 운을 떼어주세요. 네. 자, 네 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스. 스스로 도전하며 성장하도록. 코. 코디하는 유네스코부.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7교시 이제 마지막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금요일 날 1시간 더 있습니다. 금요일 1시간은 학생 자치부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오늘 7교시 마지막 오리엔테이션은 한용섭 교감 선생님께서 오리엔테이션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 선생님이 여러분들 OT하는 모습을 한번 지금 오기 전에 잠깐 둘러봤는데 좀 힘이 들지요.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앞에 있는 모니터를 잘 보면서 또 어떤 분은 중간중간 중요한 것들 또 기억해야 될 것을 메모도 해가면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동입니다. 네, 역시 우리는 선생님들도 감동이고 우리 학교에 오신 우리 학생들도 감동이고 참 감동의 그런 분위기에 여러분들 오신 것 다시 한번 환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좀 기억을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교에 하남고등학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남고등학교 교훈을 먼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남고등학교 교훈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잠언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한번 같이 해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남고등학교 교시는 뭐냐? 교시는 학교의 기본 교육 방침을 교시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문에 딱 들어오시면 왼쪽에 바위에 새겨져 있어요. 경천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천애인. 네, 우리 교훈을 교시로 만들어 놓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경천애인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학교의 교목, 학교의 나무는 상징적인 나무는 뭐냐? 네, 목련입니다. 목련. 네, 우리 학교에 가끔 사진을 보면 목련이 아주 엄청나게 화려하게 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가끔 사진에서 볼 거예요. 지금 학교를 새로 교정을 꾸몄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모습 보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리고 우리 학교의 상징적인 교목은 목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학교를 상징하는 꽃은 뭐냐? 네, 개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동장 옆으로 전부 펜스 옆으로 개나리를 다 심어놔서 아마 이제 곧 봄이 되면 여러분들이 교화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시는 경천애인이고 교목은 목련이고 교화는 개나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과를 여러분들이 빨리 익혀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입학식 때 우리 이익희 선생님이 독창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 학교의 학생이라면 두 번만 들으면 금방 익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배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선생님이 왼쪽에 여기 달려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직 안 보일 겁니다. 이렇게 교표가 되어 있는데 교표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어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은 아까 우리 말씀드린 교시, 경천애인을 뜻하는 성실, 근면, 검소 이렇게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삼각형의 경천애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름모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모습이 있죠. 이거는 믿음, 소망, 사랑을 뜻하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 교표 안에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전인적 인간을 표시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표의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남교육의 기본 목표는 뭐냐? 우리는 참되고 실력 있는 경천애인, 여기도 경천애인 나오죠. 참되고 실력 있는 경천애인 인재 양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독 명문 사학을 꿈꾸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교의 기본 방향과 목표, 그리고 학교상, 학교장 경영 방침, 역점 사업 이런 것들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거는 지난번에 선생님이 소개를 했는데 우리 학교의 경영 조직을 이런 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장, 교감과 그 다음에 행정실무사님 비롯해서 12개의 부서가 있어요. 12개의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실이 있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교사만 우리 64명의 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실무사 2분, 우리 교문에서 봉사하시는 2분, 행정실 직원 7명, 행정실 선생님들 7분,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또 2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급식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8분. 이래서 총 우리 학교에 근무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은 85분의 선생님들이 근무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 학교가 작은 학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제 우리 입학식을 했는데 몇 회 입학식이었죠? 1회였나요? 2회? 3회? 네. 우리 학교 입학식이 49회 입학식을 여러분들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49회다. 267명이 입학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졸업식은 49회 졸업식인데 총 우리 졸업생이 14,0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3월 18일이 개교 기념일인데 올해 개교 기념이 몇 주년이냐? 51주년이 되겠어요. 작년에 우리 5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교문에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50주년 기념비가 크게 돼 있어요. 그게 비용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 여러분 졸업생들이 동창분들이 일주일 만에 그것도 5천만 원을 다 기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50주년 그 기념비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교과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교과협의회를 보시면 국어과, 수학과, 영어과, 사회과, 과학과, 예체능과, 그 다음에 생활교양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64분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현황을 잠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죠. 우리 학교 현황을. 네, 우리 학교는 다음 화면. 네. 자, 우리 학교는 유일하게 여러분들 이 하남 시내에서는 유일하게 사립고등학교입니다. 다른 학교는 다 공립고등학교인데 우리 학교만 사립고등학교예요. 사립은 근학 이념에 따라서 우리 개인적으로 설립자님이 학교를 설립한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그 학생 수가 나와 있고요. 821명인데 하남시에서는 가장 많은 학생 숫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도 숫자가 너무 적으면 1등급 숫자가 작겠죠. 그래서 우리 열학급에 가장 많은 학생이 우리 학교에 보유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자랑스럽고, 그 다음에 남녀 학생 수도 어쩜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우리 1학년 같은 경우는 남학생이 134명, 여학생이 133명, 일부러 뽑을 수도 이렇게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도 남학생이 415명, 여학생이 406명,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연역을 잠시 보겠습니다. 학교 연역이 우리 학교는 여러분들이 1970년도에 개교가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0년도. 그래서 작년이 50주년이었고 올해가 51주년이 되겠어요. 우리 설립자님의 성함은 우리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이름이 원래 정윤고등학교여서 옛날에 설립자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설립자님의 우리 성함이 송정윤 우리 설립자님이 되겠고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는 올해로 31년이 됐어요. 93세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아들이신 우리 박세원 이사장님께서 현재
5대 이사장님으로 현재 우리 학교에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오게 되는 가장 큰 이게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대학 진학 결과입니다. 우리 학교 대학 진학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완전히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수년 전부터 우리 대학을 간 그 상황이 학교 홈페이지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홈페이지에 기재할 수 있는 학교라면 그 학교는 명문 학교입니다. 왜? 이거를 홈페이지에 나타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아마 유일하게 하남고등학교만 공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자부심이 충분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다른 것 다 생략하고 우리 하남고등학교에서 하남시, 하남 광주의 모든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 인서울, 명문고등학교 다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서울대학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학교, 우연히 보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십수년간을 계속적으로 보내는 유일한 학교가 바로 하남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은 학생들이 하남고등학교를 믿고 지원을 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장학금도 지금 아마 하남고등학교만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참고하시고 격려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우리 설립자님, 아까 제가 잠시 소개를 드렸는데, 사진상으로 우리 후문으로 이 교회 쪽으로 들어오는 후문이 있는데, 그 후문에 보시면 우리 설립자님의 이 상이 거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설립자님의 지금 그 설립자님의 한 분의 뜻이 이렇게 14,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이런 학교가 됐고, 하남시의 교육을 가장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학교가 됐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이 할머니의 뜻이, 우리 설립자님의 뜻이 여러분들 가슴속에도 그대로 심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마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거를 이렇게 들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를 하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거예요. 우리 학교의 하남고의 인사법은 공수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수업 시간에도 차렷, 공수, 인사 이렇게 3단계 인사를 합니다. 차렷, 공수, 인사. 그런데 인사할 때 인사말은 뭐냐? 인사말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 학교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차렷, 공수, 인사하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서로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 전화를 하시면 첫 이게 받는 선생님들의 그 음성이 바로 사랑합니다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남고등학교 교무실의 한용섭입니다. 뭐를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학교의 인사말이 사랑합니다 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합니다가 바로 경천 애인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사하면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차렷, 공수, 인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서 지금 3월 3일 오리엔테이션은 마쳤습니다. 아까 알려준 대로 금요일 날 5교시에 학생자치부 오리엔테이션이 남아 있습니다. 학생자치부 오리엔테이션은 조금 전달 사항이 많아서 따로 뺀 상황이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55분입니다. 55분인데 나머지 시간 교과 선생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 듣느라고 학생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